네, 안녕하세요. FTA 센터 김은경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지리적인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FTA들을 세계 각 국가에 적극적으로 이제 FTA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또 수출 또는 수입에 있어서 그리고 국내 거래에 있어서 FTA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FTA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세계 선진 경제국들과 적극적인 FTA 체결을 진행해 왔고 얼마 전에 발효된 한 호주, 한 캐나다 FTA까지 지금 총 11개 FTA가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남미 국가 중에 지금 한 칠레와 한 페루는 거대 선진 경제국인 EU, 미국, 그리고 한중일 모두 다 유일하게 FTA를 체결한 유일한 전 세계의 두 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남미 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FTA는 이제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FTA 활용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무는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하며 조금 FTA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TA는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관세는 없애자라고 이제 체결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프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 프리는 무조건적인 자유는 아니고요. 많은 기회와 많은 이익들, 효익들이 창출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건이 달려있는 그러한 자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요건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형식적인 요건,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절차적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적절하게 국내법에 맞춰서 협정상에서 위배되는 바가 없도록 협정 사유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반드시 무조건 충족을 해야지만 FTA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이 물품을 뭐 페루로 수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수출을 하는 거랑 그리고 옆에 있는 기업이 수출을 하는 거랑 FTA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기업도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쪽으로 질의가 오는데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FTA 얼마 전에 캐나다가 이제 발효가 됐죠. 중국이 곧 발효가 될 거고요. 만약에 중국이 발효가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협정 사유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 사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사전 단계에 우리가 FTA를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건적인 이러한 요건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FTA 협정상에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지만 FTA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정상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지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협정에서는 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를 증명을 해줘야 된다. 어떤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뭐 생산자도 할 수 있다. 수입자도 할 수 있다. 협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는 자가 원산지를 증명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이 나왔을 때 추징 사례 이제 상대 국가에서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수출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범하는 오류가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협정상에서 규정해 놓은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FTA로 활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부분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틀어져도 조금은 좀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대 선진국들에 있는 수출 기업들보다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원산지 판정이나 원산지 관리는 굉장히 잘 하세요. 근데 이 형식적인 요건에서 많이들 간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검증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추징률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형식적인 요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요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WTO처럼 협정세율처럼 미국에서 오면은 페루에서 오면은 우리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조건이 다 충족이 되고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FTA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질적인 요건, 형식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먼저 영내 거주자 간의 거래, 당사자 거래 요건이 충족이 되셔야 돼요. 먼저 거래 요건을 한번 보시면,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데 칠레에서 물품을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로 운송이 돼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인보이스가 발행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까지의 일반 무역 시장에서는 이 싱가포르가 수출자가 됐었어요. 하지만 FTA에 있어서는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이 모든 원산지 검증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완제품 생산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수출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페루에서 우리는 수출을 페루로 하는데 물품은 칠레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칠레 FTA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입자는 페루에 있지만 물건의 수입 통과는 칠레로 되기 때문에 한 칠레 FTA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거래 당사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시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 품목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협정마다 양어를 하고 있는 품목, 그리고 양어를 하고 있는 양어 스케줄 모두 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 이 물품이 한 칠레, 한 페루, 콜롬비아 FTA 협정에서 양어를 하고 있는 물품이 맞는지, 그리고 그 양어하고 있는 스케줄이 어떤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지금 하지 않아도 우리는 손해보는 게 없다. 실익을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기준 세율이 10%인데 기본 세율이 8%인 거예요. 협정 세율도 기준 세율에서 10단계 철폐라고 해서 9%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FTA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품목 요건을 좀 만족을 시키셔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산지 요건입니다.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의 90% 이상을 보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요건이고요. 크게 보시면 완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그리고 보충 기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완전 생산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채굴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화학 제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조 산업을 이제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절대 완전 생산 기준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생산이 되지 않는 2개 국가 이상의 국가에서 걸쳐서 생산이 되는 물품은 원산지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러면 그런 물품들은 우리나라 산으로 볼 수 없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렇게 제조된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형이 된 국가, 완제품으로 변형이 된 국가를 보겠다, 원산지 국가로 보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원산지 규정을 각 HS 코드 6단위마다 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 변형 기준이고요. 그거의 종류는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충적인 기준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실질적인 이 변형 기준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협정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절연 물품, 8547 물품을 우리는 수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페루로 수출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만
우리는 0%의 세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형식적인 부분들, 절차적인 부분들도 다 요건이 맞아야지만 적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FTA를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사전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사전에 원산지 판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운송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그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많이 좀 그 추징 사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원산지 검증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FTA는 활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활용은 다 하시면 되는데 잘 안전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그 FTA 특례법상에서는 서명을 하신 분들이 1차적으로 그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 그리고 뭐 형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원산지 검증에 대응해서 잘 FTA를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페루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가 바로 가야 돼요. 싱가포르에 들렀다가 가면 안 돼요. 다만 어쩔 수 없이 페루로 바로 가는 배가 없다. 운송상의 이유로 뭐 싱가포르에 들르든 중국을 들르든 어딘가에 들렀다 간다라고 하면은 비엘상에 쉬퍼와 컨사이니가 한국과 뭐 페루 운송 서류상으로 입증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싱가포르 창고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적이 여기서 다시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가공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거를 입증을 해주시는 기업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기타 다른 이제 물류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간다라고 하면 FTA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요.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요건입니다. 수출 국가에서 우선 어떠한 협정, 당사자 거래 요건을 고려해서 어떠한 협정을 쓸까라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원산지 품목 HS 코드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하시고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다가 발급 요청을 하셔야 되세요. 중남미에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 칠레나 페루는 모두 다 자율 발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페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관에서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출했다라고 하면은 수입 국가에서는 특혜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협정세율 적용 신청서라고 해서 협정세율을 적용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국가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입자 그리고 수출자뿐만이 아니고 수출자한테 원재료를 제공한 협력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모두 다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남미 FTA 활용 전략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우리 그 중남미 FTA 체결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한 칠레, 싱가포르 지금 발효된 협정을 보시면 칠레를 이제 필두로 해서 거대 선진 국가의 이제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싱가포르와 에프타 체결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까지 지금 총 11개 협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협상 타결은 더 이전에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하원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제 다시 그 비준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국가와 지금 태평양 연맹 가입 국가 중에서 아시아 국가와 유일하게 FTA가 없는 국가예요. 콜롬비아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좀 국제 그 분위기를 따라서 우리나라와 FTA가 빨리 체결이 되지 않을까, 발효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남미 쪽에서 보시면은
메르코스르에서 지금 여건 조성 중이고요. 여기도 곧은 아니겠지만 FTA 체결이 되고 발효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미 공동시장도 준비 중이고요. 지금 이미 발효가 되거나 체결이 되었는 협정을 한번 보시면 칠레는 2004년에 우리나라 가장 첫 번째 FTA로 발효가 됐고요. 지금 양어 제외 대상인 물품들 그리고 몇 가지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0%로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6% 주요 물품들은 6%에서 10% 정도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FTA를 활용을 하시면 다 0%죠. 그리고 칠레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선진 EU와 미국 그리고 아세안 한중일 모두 제조 중심 국가인 한중일과도 다 FTA를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FTA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칠레 쪽으로 수출하실 때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FTA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루도 마찬가지고 페루나 칠레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 부국이죠. 우리나라 산업과는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한국산에 대한 그런 좀 갈망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고 또 제조가 좀 많이 저조한 편이다 보니까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고요. 일본에 있어서는 많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남미 쪽으로 수출을 하시기에는 FTA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양어 유형을 한번 보시면 칠레는 이미 10년 이내에 96% 교육 물품의 96%를 다 철폐했습니다. 2004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2013년까지 2014년 지금 11년 차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0%로 수출 통관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페루는 바로 5년 이내에 교역 물품의 81% 이상 관세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년이 발효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0% 이상의 물품이 0%로 이제 수출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발효 10년 이내에 품목 기준 96% 이상 물품이 관세가 다 철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수입되는 물품 중에 농수산물이나 굉장히 민감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양어 계절 관세 그리고 양어 미대산 관세 철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칠레 양어 수준을 한번 보시면요. 이미 TV나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관련된 물품들은 다 발효가 되자마자 2004년에 다 철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세탁기는 굉장히 좀 거기서 민감한 산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품에 관련해 가지고는 양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물품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관세가 철폐가 되었다. 특히나 이런 섬유 제품들 그리고 전자 제품들, 자동차 제품들 이러한 부분들은 다 관세가 철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칠레 FTA가 발효가 된 2004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석유 정제용 제조업 물품들이 굉장히 수출량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2008년 이쯤 돼서 굉장히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요. 이건 국제 유가의 영향도 있고 일본 대지진에 아세안 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거래선을 돌린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칠레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은 조금씩 다 특히나 지금 와서는 자동차 부품들 엔진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 동향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대부분은 1차 산물들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좀 민감한 품목들은 그렇게 처음에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저조한 수준으로 증가량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페루를 보시면 페루는 지금 마찬가지로 승용차가 지금 여기 6%로 수입 통관되고 있거든요. 9%인가요? 네, 9%로 수입 통관이 되고 있는데 즉시 철폐가 됐어요. 발효가 되자마자. 그래서 승용차 관련된 엔진이나 부품들 관련된 산업들 수출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루에서는 쌀을 양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쌀 수출은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페루 협정을 체결을 하고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세계에서 수입을 하는 것들 그리고 중남미에서 수입을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페루의 그 FTA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이제 좀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요 품목들을 한번 보시면 승용차 그리고 뭐 화학 제품들 그리고 뭐 전자기기들 그리고 건설 관련된 그러한 부품들 장비들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비중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을 한번 보시면 제조업에서 품목별로 한번 보시면 화학 제품이 굉장히 커다란 이제 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중국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중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조 산업에 있어서는 좀 이제 메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개 국가에서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한페루 FTA 체결이 되고 난 후에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유망 품목은 뭐 물론 앞서서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다음 세션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 물품들은 관세가 지금 다 철폐가 되어 있고 관세율이 높은 물품들 위주로 그리고 그 선호도가 높은 물품들 우리나라 인지도가 좋고 그리고 건설 관련된 물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뽑아봤고요. 자동차 배터리 중장비 부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거기 건설 관련된 그런 이제 호조를 같이 힘입어서 수출 물량이 수출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컴퓨터,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수출이 유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섬유 직물 같은 경우에는 17%예요. 그래서 여기 관세만 17%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품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산의 섬유, 대한민국산 의류 이러한 물품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콜롬비아는 아직 발효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발효가 되고 나면은 5년 이내에 82% 이상이 다 0%로 양호가 될 거고요. 그리고 10년 이내에는 100% 양호 제외가 되는 0.65%를 제외하고 47개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0년 이내에 철폐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콜롬비아로 이거는 2012년도까지 주요 이제 수출 물품들을 상위 5개 물품들을 꼽아봤는데요. 승용차 그리고 자동차 부분품 승용차는 10년 동안 그 관세가 철폐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은 이미 다 즉시 철폐가 발효가 되는 즉시 0%로 철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좀 수출 시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합성수지나 아니면은 석유 화학 제품들도 많은 좀 호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관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품들은 5%에서 10% 사이에 5%에서 10% 사이에 관세를 내고 수입 통관을 하고 있는데요. 0%로 철폐가 되면은 아무래도 한중일에 있어서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위를 점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TA 활용 절차를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여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 되세요. 칠레나 페루, 콜롬비아 발효가 되면은 콜롬비아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직접 작성을 하시기 전에 이 사전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이 단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제대로 안 하시고 이것만 발급을 하시면 안 되세요. 저희 쪽으로도 질문이 많이 오시는 게 원산지 증명서 이거 어디에다가 뭘 써야 되느냐고 이렇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원산지 증명서는 제가 가서 직접 써드릴 수도 있고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단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가장 먼저 당사자 거래 요건을 생각을 하셔서 적용 가능한 한 FTA 협정을 이제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출하시는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출하시는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을 하시는 이유가 FTA 협정에 있어서는 모두 다 HS 코드로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출을 하실 때 그냥 관세사한테 이 물품 대충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물품이다라고 대충 설명을 해주시고 HS 코드 그냥 잡으셨을 거예요. 환급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면 수출 관련돼서는 그렇게 커다란 제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수입 이제 관세도 없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수출을 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부터 FTA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수출하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HS 코드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가 잡혀야지만 진짜 협정에서 이 물품을 양호하고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세 번째로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리 나머지를 잘 한다고 하셔도 이거 잘못 확인하시면 실제로는 원산지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HS 코드를 정확히 잡으셔서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HS 코드를 정확히 확인을 하시는 이유는 물론 완제품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원자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오는 물품들을 제가 다 원자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거는 반제품의 형태건 뭐 완제품의 형태건 모두 다 완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제품에 대한 HS 코드 확인뿐만이 아니라 원자재에 대한 HS 확인도 필요하세요. 그게 나와야지만 원산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빙 서류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원산지 판정할 때 원산지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증명서를 작성하기 사전에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명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지금 2페이지로 넣어놨는데요.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있어서 뭐 CTH, RVC 이러한 용어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데 완전 생산 기준이 될 수 없는 물품들, 2개 국가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생산이 되는 물품들, 우리 제조 산업의 전반에 걸친 모든 물품들은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실질적 변형 기준의 대표가 되는 게 이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물론 세번 변경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HS 코드도 있어요. 그거는 사이트 관세청 사이트나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무역협회 사이트 들어오셔서 HS 코드 검색을 해보시면 그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이 세번 변경 기준인데요. 세번 변경 기준은 예를 들어서 870830 자동차 부품을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물품을 수출을 할 거예요. 생산을 해서. 그랬을 때 투입되는 원재료들이 있죠. 원재료들이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몇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각자 각 그 물품에 따른 BOM이 있을 겁니다. 원자재 소유량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없다라면은 그걸 만드셔야 돼요. 이 물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물품이 얼마만큼 소요가 된다라는 원자재 소유량 명세서가 필요하고요. 각 원자재를 쭉 나래비했을 때 각 원재료에 대한 HS 코드들도 다 잡아주셔야 돼요. HS 코드들이 쭉 나오면 비교를 하시는 거죠. 이 앞자리 두 자리가 원재료랑 겹치는 게 없어야지만 원산지를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CC 기준입니다. 앞자리 4자리, 이 완제품의 앞자리 4자리가 원재료의 앞자리 4자리랑 겹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원산지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게 CTH 기준이고요. 앞자리 6자리가 원재료의 HS 코드 앞자리 6자리랑 겹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원산지를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CTSH 기준입니다. 이 CTSH 6단위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족하기가 쉬운 규정이고요. 그리고 CC 기준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삼겹살 얼려있는 삼겹살을 녹여서 익혀서 소세지를 만드는 게 CC 기준 정도의 충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려있는 삼겹살을 녹여서 훈제하는 거가 CTH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려있는 걸 녹이는 걸 CTSH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정도의 가공이 거쳐져야지만 류가 바뀌고 호가 바뀌고 소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에 원재료 어떤 게 투입이 돼서 이 정도의 가공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이랬을 때 필요한 자료는 여기에서 증빙 서류는 어떤 게 있냐면 각
원재료 어떤 것들이 어떤 공정에 있어서 소요가 되는지 BOM이 필요하시고요. 그 BOM에 따른 원재료에 따른 HS 코드 잡아주신 HS 코드 근거 서류들이 필요하세요. 이 원재료는 뭔데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이거는 여기에 분류했다 하는 그러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HS 코드 잘못 잡잖아요. 원산지 결정 기준도 잘못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8708의 부분품으로 분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7326의 기타 철강 제품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8708에 어떠한 부분품이 같이 쓰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CTH 기준 4단위 변경 8708 동일한 호기 때문에 우리는 충족이 안 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의 HS 코드가 잘못 분류가 돼서 충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S 코드 정확하게 잡고 BOM, 제조 공정에 따른 정확한 원재료 명세서를 정확하게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부가가치 기준, 세번 변경 기준과 이제 양대 쌍맥을 이루는 이제 기준인데요.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발생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따지는 거예요. 보시면 이 전체 동그라미가 완제품이다라고 완제품의 가격이다라고 보시고요. 그 안에서 이만큼이 역외산 재료비, 우리나라 산이 아닌 수입된 것들이다라고 보셨을 때 이만큼을 빼고 요만큼이 부가가치,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계산 방식이 상품의 가격분의 상품의 가격 빼기 역외산 재료비. 여기서 역외산 재료비라고 하면 국내에서 구매를 했던 해외에서 구매를 했던 원산지 확인서,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없으면 무조건 다 역외산 재료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증빙 서류는 당연히 구매 단가를 입증할 만한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가 있어야겠죠. 원재료에 대한 거래 명세서가 필요하고요. 완제품 판매에 관련된 판매 원장이나 아니면은 수출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수출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입증할 만한 그러한 서류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마찬가지로 BOM이 필요하세요. 어떠한 원재료가 얼마만큼 쓰였는지 그래야지만 단가 곱하기 단가 곱하기 개수 총액이 나오잖아요. 소요량이랑 CTH 기준, 세번 변경 기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 부분이세요. 네,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판정을 이러한 원산지 증빙 서류를 구비를 해서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했을 때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칠레나 페루나 콜롬비아는 모두 다 자율 발급이세요. 그래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로 요청하시는 거는 아세안으로 나가실 때 그리고 페루도 신청은 해주셔야 되세요. 페루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수입자한테 송부를 해주시고 FTA 협정세율 적용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 FTA를 적용을 했고 그럴 HS 코드가 왜 이거고 증빙서류 우리 원산지 판정에 대한 근거가 이런 거 그런 모든 서류들을 다 여기 5년 동안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류 보관을 안 하시고 검증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서류가 보관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발각이 되면은 그것도 과태료나 형벌로 이제 좀 처벌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서류들은 사전에 다 세팅을 하셔가지고 5년 동안 보관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참고 삼아 보시고요. CO 원산지 증명서를 만약에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수입 통관을 하실 때 이제 통관하시는 거래 관세사나 아니면은 포워더한테 우리 협정세율 적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입 신고 당시에 원산지 증명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일반 수입 신고로 일반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원산지 증명서를 보유를 하셔가지고 사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수입자 입장에서도
원산지 증명서나 수입신고 필증이나 관련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5년간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역외산 재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RVC 계산하실 때 여기 보시면 상품의 가격은 칠레나 페루나 콜롬비아나 모두 다 FOB 가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FOB 가격 분의 완제품의 FOB 가격 분의 FOB 빼기 역외산 재료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게 역외산이고 어떤 게 역내산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수출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봤을 때 또는 완제품 생산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봤을 때 원자재를 가지고 지금 LED를 납품을 했습니다. LED를 원자재로 보고요. LED를 납품을 했어요. 협력사 A한테. 그때 납품을 할 때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됩니다. 원산지 판정이라는 거는 만약에 수출자가 칠레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한 칠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한 칠레는 CTH고 한 페루는 RVC인데 그럼 둘 다 해야 되느냐? 둘 다 해주셔야 되세요. 만약에 둘 다 요청하시면 둘 다 요청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원산지 판정을 진행한 다음에 원산지 물품이다라고 하면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비행기 타고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원산지 증명하는 서류고요. 원산지 확인서는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국내에서 FTA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원산지 확인서. 왜냐하면 이 원자재에 대한 판단, 협력사 A가 생산하는 이 아세이에 대한 판단, 오디오에 대한 판단을 수출자가 하는 게 맞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 BOM, 제조 공정이 다 생산 기업의 영업 기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례법상으로 이러한 판정을 이 공급처에서 공급을 하는 협력사에서 판단을 하고 결론만 원산지 확인서를 통해서 제출을 해라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을 하고요. 물론 판정을 했다라고 하면 5년간 원산지 확인서 작성한 날로부터 5년간 반드시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협력사 A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플렉시블 PCB 아세이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LCD는 역내산 물품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산지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게 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에 있는 거래 업체와 그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산 처리를 해주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협력사 A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또 BOM이 쭉 있겠죠. 요 겉에 철 제품도 있을 거고 LCD도 있을 거고 여러 나사 볼트도 있을 거고 쭉 나래비 해서 세 번 변경 기준 요거에 대한 또 HS 코드도 있을 거예요. 그거 협정에서 요 물품에 대한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찾아서 또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수입자한테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모든 제조기업들 무역을 하지 않는 수출을 하지 않는 모든 제조기업들도 이 FTA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가보면 우리는 무역도 안 하는데 HS 코드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이제 수출을 할 때 원산지 판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내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FTA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만약에 이제 페루나 칠레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공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도 국내 공급자 입장에서도 다 FTA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수입국가에서 수입자는 협정세율 9%짜리를 0%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서 수입 통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국가의 관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 우리 FTA 맺었으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게. 하지만 FTA 협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물품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입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로서 증명을 하겠죠. 그러면 수출자한테 수출자가 발행한 이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진위를 알려달라.
소명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요거는 좀 제외를 완제품 생산자니까 제외를 하고요. 이 협력사 A가 제공한 이 원산지 원재료 물품을 바탕으로 우리는 생산을 했기 때문에 완제품도 원산지 물품이다 라고 소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 확인서에 대한 진위를 협력사 A한테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업체한테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 FTA를 활용한 모든 기업들은 다 FTA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원산지 그 판정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절대 충족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전에 한번 큰 그 전자제품 기업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냉장고를 이제 자사에서 그 현지 법인에서 생산된 냉장고를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표기를 해서 이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해준 그 원산지 증명서를 100% 신뢰를 하고 수입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다 추징당했어요. 왜 그러냐? 이 완전 생산 기준은 누가 봐도 냉장고는 완전히 그 국가에서 생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형식적인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100% 다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물품은 완전 생산 기준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입하는 물품도 완전 생산 기준은 될 수 없다. 만약에 완전 생산 기준 WO다라고 표기가 되어 온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내산으로 판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이상은 되어야지 원산지로 인정을 하겠다. 판정을 해봤더니 우리는 55%가 나와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요거 뭐 RVC 원산 그 국내 영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 뭐 49%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죠. BOM상의 단가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국내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산지를 이제 충족하실 수 있고요. 칠레랑 페루랑 콜롬비아 협정에서 이제 좀 별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규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역을 제가 말씀을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영내 가공 원칙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또는 한칠레 FTA에서는 칠레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는 물품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 보냈다가 중국에서 임가공을 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왔어요. 그 물품은 우리나라 산이냐? 절대 될 수 없는 게 영내 가공 원칙을 위반을 하기 때문이에요. FTA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또는 칠레에서 상대 영내 국가에서 반드시 생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고요. 다만 칠레를 제외하고 페루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 일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내라고 좀 예외 규정을 두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운송 원칙은 제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든 협정에서 제3국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양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비당사국을 통해서 운송이 되는 경우는 운송상의 이유로 어떠한 공정도 일어나지 않고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고 양 당사국 영역 밖으로 그러니까 수입 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국에 보관이 됐다가 중국 안으로 들어갔다 오면 안 돼요. 보세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제3국가에서 소비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제3국가에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한칠레 FTA를 하는데 한페루 FTA를 하는데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그걸 세관 직원이 증명을 해주느냐, 절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싱가포르는 이제 비조작 증명서라고 해서 뭐 그런 증명서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을 입증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 가공 원칙,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제 사육되고 태어나고 사육된 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소는 한우인가요? 한우가 아니죠.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적어도 도축, 페인트 칠, 단순한 접착, 이러한 포장,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 가공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런 불인정 공정 사례들을 다 각 협정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 세 개 그 국가 FTA는 모두 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 불인정 공정들을 다 하고 있고요. 뭐 도축, 도살 이 부분들도 다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 있는 물품을 갖고 들어와서 단순히 절단을 한다, 아니면은 단순히 그 포장만 한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나라 산이 될 수가 없어요. FTA 이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처음에 기본 원칙과 그리고 실질적 변형 기준 그리고 보충적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앞서서 말씀드린 이 영역적인 부분 그리고 직접 운송, 충분 가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이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특례 기준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서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삼성공사의 HS 코드 3304호에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H였어요. 사단위 호가 바뀌어야지만 원산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100만 원짜리 화장품 안에 100원짜리 3303호에 이제 동일한 물품이 들어갔어요. 약간은 성분은 다르겠지만 100원 정도의 그 물품이 들어갔어요. 100원짜리 때문에 100만 원짜리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가 99%가 창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로 인정이 안 되느냐, 이러한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특례로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미소 기준이고요. 적어도 3번 HS 코드가 일정 단위 바뀌지 않아도 가격 기준으로 칠레는 8%, 페루는 10%, 콜롬비아는 10%, 이 가격만 넘지 않는다면 HS 코드가 바뀌지 않는 물품이 요 가격만 이 정도만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완제품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섬유 같은 경우에는 중량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류부터 24류까지는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일자 산물들이 많다 보니까 CTSH 6단위는 그래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적 기준은 우리나라산 원재료를 칠레로 수출했다가 칠레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한 칠레 FTA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산 원재료도 칠레산이라고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재료 누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칠레에서 일정 부분 임가공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추가 가공이 이루어지고 칠레로 가져갔다라고 해도 영내 가공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이제 공정 누적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롬비아는 공정 누적은 안 돼요. 동일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콜롬비아 갔다 들어와도 그거는 역외산 물품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콜롬비아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체 가능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틱 사출물을 우리가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플라스틱 사출물 안에 들어가는 레진, 그게 어제 사온 거를 오늘 만들었다라고 관리하시는 기업들은 없으실 거예요. 계속 재료 창고에는 그 재료들은 쌓여갈 것이고 그 안에서 일부를 갖고 와서 공정이 진행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랬을 때 회계적인 가정으로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이용을 해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단가를 계산을 하실 때 먼저 1월 1일에는 100원짜리였고 어제는 1000원짜리였어요. 적어도 1월 1일께 지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을 하는 기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칠레나 페루나 콜롬비아는 모두 상품이나 재료에 있어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있어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들어온 물품은 영내산이었고 그저께 들어온 물품은 역외산 물품이었어요. 동일한 이 플라스틱 사출물인데 영내산, 역외산이 혼재가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추가 제조 가공 없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페루나 칠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그 회계적인 기법으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간접 재료는 우리가 어떠한 화학 물품을 만들 때 또는 어떠한 물품을 제조를 할 때 촉매제 아니면은 반응제 촉매제가 그런 거죠. 그리고 사용했던 어떠한 전기 이러한 자원들 간접 재료들은 모두 다 원산지 계산에 BOM 소유량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원자재 리스트 BOM 상에 이런 부분들은 다 빼주셔도 무관하세요. 칠레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원산지 재료는 세 번 변경 기준에 있어서 세 번이 변경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원산지 확인서만 있다면.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에 있어서도 FOB 완제품의 FOB 가격분의 FOB 빼기 역외산 재료 비용이었죠. 역내산 재료 비용은 계산 공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BOM에서 빼주셔도 무관하세요. 그래서 원산지 재료로 간주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오는 협정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거 아무래도 2004년도에 가장 먼저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M 상에 구성을 안 해주셔도 무방하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속품, 예비 부품,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스페어 타이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이어도 또 따로 판정을 해야 되느냐? 완제품의 원산지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용 포장용기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계산에 있어서만 부가가치 계산할 때 BOM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소매용 포장용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 기준이든 세번 변경 기준이든 구분해서 관리하시지 마시고 BOM 하나로 그냥 다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소매용 포장용기는 세번 변경 기준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거의 안 미치거든요. 포장지를 수출을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BOM상에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송용 포장용기, 운송을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다 무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BOM을 구성을 하실 때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칠레는 수출자가 영어로 지정된 서식의 원산지를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사이트나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FTA별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 표기라고 해서 여기 지금 6번 란에 여기 지금 HS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HS 코드 다음에 여기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표기를 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표기를 해야 되죠? A, B, C 중에 우리가 CTH로 판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B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A나 C로 해주시면 안 되세요. A는 뭐냐? 우리가 원자재가 100개가 들어가면 100개 다 원산지 확인서를 갖고 있으셔야지만 이거 C로 표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근데 100개 다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중에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우리는 원산지 확인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요 B 요거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명일로부터 2년간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하다. 내가 만약에 오늘 서명을 했는데 1년 반 후에 수출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원산지 증명서는 사용이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죠. 페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관 발급이 원칙이에요. 지금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인증 수출자를 안다, 인증 수출자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기관 발급을 신청을 해주셔야 되세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 거기에 유니패스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원산지 판정을 했습니다. 근거 서류들을 다 제출하셔가지고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관에다가.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발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을 하셨다. 인증수출자라고 하면
세관 과세 당국에서 이 기업은 적어도 이 협정의 이 물품에 있어서는 원산지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한페루 FTA에 있어서 원산지 물품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원산지 판정의 능력이 있다라고 테스트를 한 후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인증 수출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나 아니면 BL이나 뭐 딜리버리 노트나 그러한 상업 그 서류에다가 이러한 문구, 명확하게 일치하는 요 문구를 넣어서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자율 발급이고요. 이거는 기간 발급이세요. 내년까지는 이렇게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2016년부터는 자율 발급을 하시게 됩니다. 2016년부터는 한페루 FTA 상에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어요. 그 서식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율적으로 페루나 칠레처럼 그 콜롬비아나 칠레처럼 자율적으로 수출자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표기 방법이 좀 다르죠. 여기는 WO, PSR, P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칠레에서 A, B, C 이렇게 표기했던 거를 여기서는 WO, PSR, P라고 표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업 서류에다가 이 신고 문안을 적으실 때 여기에다가는 Authorization Number에는 인증 수출자 번호가 들어간다. 우리가 인증 수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요거를 넣어도 되나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 2,000불이 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는 원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PSR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ABC네요. A, B, C, B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완전 생산 기준에 충족하시는 쌀 재배하시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농장 아니면 돼지고기, 한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수출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생산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우리나라에서 수확이 된 거다라고 하면은 완전 생산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기계가 돌아가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B를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곧 발효가 될 한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도 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영어로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 생산 기준 B, C, D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B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콜롬비아랑 페루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을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성공단에서 이제 생산이 돼서 수출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D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나 페루나 칠레는 모두 다 서식을 갖고 있어요. 자율 발급이긴 하지만 모두 다 규정된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을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페루 이 자율 발급하실 때 상업서류는 반드시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되세요. 간혹 생산자가 인증 수출자를 따고 수출자가 인보이스를 발행을 했어요. 그 인보이스에다가 생산자가 요 신고 문안을 넣었어요. 우리는 인증 수출자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그 원산지 증명서는 효력이 없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생산자가 인증 수출자다라고 하면은 생산자가 반드시 작성한 서류여야 돼요. 적어도 패킹 리스트라도 생산자가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생산자가 발급한 부분에 있어서 서명을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반드시 이거는 우리 기업에서 발급한 문서에다가 우리가 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당사자 간의 그 원산지 검증에서 추진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인증 수출자가 아닌데 인증 수출자의 넘버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발급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100% 다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좀 유의해서 요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런 실무적인 부분들은 저희 지금 이제 어렵게 모신 분들한테 이제 질문 많이 해주시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저희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1380으로 전화 주시면 기업에 가서 FTA 한 페루든 한 칠레든 한 콜롬비아든 저희가 다 세팅해드리니까 요러한 실무적인 부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한 번 사용이 가능한데 콜롬비아는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3국 송장, 우리가 발급하지 않는 인보이스도 FTA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화 $1,000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안 해도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라고 해서 원산지 판정의 의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원산지 판정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적용은 수입된 날로부터 1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다 사후 적용이 가능하시다. 지금 만약에 FTA 세팅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세팅을 하시고 적어도 세팅이 완료가 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된 날로부터 1년 전까지는 다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산지 검증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이 한 페루나 한 칠레나 콜롬비아나 이 원산지 검증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FTA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활용하시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실 때 마지막 FTA 잘 활용하시는 거는 이 원산지 검증을 잘 대응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만약에 원산지 검증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은 거래하시는 관사나 뭐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자문을 꼭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루나 칠레나 콜롬비아는 일단은 다 기본적으로 직접 검증을 띄고 있고요. 간접 검증과 페루나 콜롬비아는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을 같이 취하고 있는데 직접 검증은 뭐냐면 우리가 수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칠레 세관이 우리 수출자한테 바로 제조 공정, BOM, 단가 정보를 다 요청을 해요. 그게 직접 검증이고요. 간접 검증은 칠레 세관이 페루 세관이 우리나라 관세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를 한번 검증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세관에서 그 기업의 자료들을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페루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게 간접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직접 검증 같은 경우에는 용어나 우리나라의 사급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는 잘 미리 사전에 잘 대응을 해주시고 검증이 왔다라고 하면은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안전하게 FTA 활용하셔가지고 중남미 진출에 좀 성공적으로 좀 사업이 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